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양지덕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 동영상 단열재에 대한 그 영상에 댓글을 쓰셨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100T, 그러니까 두께 10cm 짜리 샌드위치 판넬로 농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막은 간단하게 말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되는데, 특별히 농지에 농사용으로 쓴다 그러면 농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신고하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특징은 맹지에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농막입니다. 농막의 그 규모 제한은 20평방미터 이내가 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크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예를 들어 농막 안에 다락이 있다. 다락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한 내용은 또 다락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농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짓는 방법이 가운데, 그러니까 75T 각 파이프겠죠. 7.5cm에 7.5cm 각 파이프를 뼈대로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 안쪽에 또 바깥쪽에 각각 판넬을 붙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반대예요. 그리고 공간 띄우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띄우고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뭐예요? 공간을 어느 정도 띄우고 짓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은 농막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지덕 님처럼 그 각 파이프를 세우고 양쪽에 판넬을 붙인다. 샌드위치 판넬. 그게 왜 안 좋으냐 하면은 재료의 낭비고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샌드위치 판넬을 그렇게 양쪽으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림에 보듯이 각 파이프를 한 100에 50 사이즈, 그러니까 파이프 외경은 10cm에 5cm인데 그 또 두께가 있어요. 1.4mm 두께 파이프가 있고 한 2mm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히 하고 싶은 사람은 2mm 두께 100에 50 각 파이프를 쓰는 게 좋아요. 아연 도금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농막이 칠이되어 있는 거를 칼라 각관이라 그러는데, 뭐 집 안에 이렇게 비 맞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칼라 각관도 괜찮습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나요. 그리고 칼라 각관은 용접하기가 조금 쉽고, 아연 도금된 각관은 용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얇은 각 파이프의 단점은 이렇게 용접 실력이 없으면 전기 용접을 하는데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좀 두꺼운 거는 용접하기가 조금 쉽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꺼운 게 아무렇게도 좀 튼튼하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각 파이프로 기둥을 세워요. 근데 이제 각 파이프 간격은 너무 총청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각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한 90cm 그런 간격으로 쭉 세우고, 각 파이프 사이에는 그게 그림에서 보듯이 60 이렇게 납작하게 했으니까 그 각 파이프 두께가 50mm겠죠. 5cm. 그 사이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각재 50에 50짜리 그런 각재, 뭐 현장에서 다루기라 그러는데, 다루기는 뭐 보통 뭐 한 치각 3cm 각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5cm 각이 잘 없습니다. 근데 각재가 그 파이프 두께 정확히 5cm하고 안 맞으면은 각재를 대고 그 합판 같은 거 얇은 걸 켜서 덧대줘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 100T 10cm짜리 판넬을 각 파이프에 스크류 볼트로 고정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후레싱이라고 이렇게 뭐 오징어처럼 접는다 그러는데, 후레싱으로 카바를 해줘서, 이 후레싱은 판넬 자체를 칼라 판넬이나 또 징크 판넬 같은 거 할 때는 외장을 따로 안 하고 그냥 판넬 자체로 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칼라 판넬이 있고 또 징크 판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외관이 대략 저렇게 나와요. 근데 일반 판넬을 쓰고 또 겉에다가 세멘트 사이딩이나 뭐 비닐 사이딩을 하실 분은 외관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세멘트 사이딩 같은 경우는 일반 판넬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하는 색상을 외부형 수성 페인트로 바르게 되죠. 어쨌든 뭐 디자인은 저 정도가 되고, 농막의 단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에 패널 100T짜리 10cm짜리, 그 다음에 50에 100 각 파이프, 그 사이사이에는 50각짜리 목재를 세우고, 그 안에 공간을 띄워주는 것도 좋고, 그 공간 사이에 뭐 스티로폴이나 그라스울, 유리솜을 채우기도 하는데, 그냥 공간으로 띄워줘도 그렇게 단열에 큰
그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 자체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아요. 이제 표에서 보듯이 공기가 열 전도율이 0.022 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제가 동그라미 친 거 화강석은 얼마예요? 3.3.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거는 여기를 뜨겁게 했을 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뜨거워져서 가는 이 속도, 이 비율이 열 전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는 여기를 아무리 가열시켜도 이 열이 이쪽으로 못 가요. 근데 금속, 구리라든지 뭐 화강석은 여기를 뜨겁게 하면 금방 열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게 개념이 그냥 열 전도율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그 표에서 보듯이 뭐 콜크 같은 것도 굉장히 열 전도율이 작아요.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도 뭐 이거는 공기보다도 뭐 작다고 나왔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이 표가 어디서 나온 건지 조금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공기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 지금 농막에서 샌드위치 판넬하고 각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OSB 합판을 한번 딱 해주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또 두 겹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뭐 대략 OSB 약 뭐 10mm, 석고보드 9mm, 9mm 하여튼 뭐 대략 한 3cm 또 되는데 그 자체 합판하고 석고보드도 단열 성능이 좋고 그 질문하신 양지덕님은 그 사이에 공간을 얼마나 띄워주는 게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많은 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리창에 쓰는 유리의 그 페어그래스 또는 3페어그래스는 보통 요 사이를 6mm를 일반적으로 띄우고 유리와 유리 사이 또 어떤 유리 회사에서는 이제 8.3mm나 8mm 정도를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많이 띄우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띄우면은 이 사이에서 공기가 이렇게 대류를 합니다. 대류. 그 사이에서 대류. 대류라는 게 이 유체가 공기나 액체가 이렇게 가벼우면 올라갔다가 또 식으면 차가우면 내려오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잠깐 보듯이 뭐 지금 이 겸유리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60도 각도로 했을 때랑 뭐 30도 각도로 했을 때 뭐 각도에 따른 이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 이쪽 왼쪽에 있는 유리는 진공유리라 그래서 유리와 유리 두 장 사이에 그 공기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이 안에 그러면 진공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라는 유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류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진공이에요. 그래서 진공 상태는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열 손실이 제로예요. 두 장 유리 사이 이 유리는 빨갛게 뜨거워도 이 유리는 온도에 영향이 없다. 제로라고 해놨는데 뭐 완전 제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뭡니까? 유리 두 장을 많이 띄워놨는데 거기는 진공이 아니라 그냥 공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류를 합니다. 그 안에서 공기들이. 그래서 대류로 인한 열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약 60도 각도일 때 한 30% 그렇게 열이 이동을 해버린다. 요 같은 뭐 그림인데 그거는 좀 유리를 이렇게 납작하게 30도 각도로 눕혔더니 마찬가지로 유리 두 장 사이에 공기가 없어요. 대류를 못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예요. 열이 이전되는 게. 그 다음에 이 대류를 막 하면은 40% 열이 손실된다. 이거는 두 장의 페어그래스를 실험한 거예요. 하나는 대류를 못하게 완전 진공, 또 하나는 그냥 일반 공기가 그 안에서 대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 실제로 이 공기가 이렇게 대류를 하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저 창문 밑에 라디에이터, 방열기죠, 방열기. 우리처럼 바닥 그 온돌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라는 거를 놓는데 어디다? 창문 밑에 놓죠. 그럼 겨울에 추울 때 창문에서는 냉기가 내려오는데 라디에이터에서는 또 온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상쇄가 되는데 반대로 그 방열기, 라디에이터를 창문 이쪽 반대쪽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창문에서 냉기가 내려와서 방열기에서 또 올라가는 기운이 있고 창문에서 내려오고 방열기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 대류가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에서 내려오는 냉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콜드 드래프트를 막아주는 게 그 방열기예요. 뭐 그런 대류의 음식 중에 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동은 이제 맑은 국물에 국수가 들어있는데 중국에서도 저 추운 지방, 뭐 하얼빈, 또 뭐 목단강시죠. 목단강시, 뭐 흑룡강성 그런데 추운 지방에는 우리 아마 교포분들도 많이 사는데 그런 데는 우동이 아니라 울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동하고 울면은 사실은 똑같은데 울면은 이 국물이
이렇게 겔처럼 잼처럼 돼가지고 이걸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우동은 그냥 국물이 맑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동 그릇 안에 있는 국물은 이렇게 대류를 합니다. 예? 대류를 해요. 차가워지면 내려가고 또 더운 건 또 올라가고 대류를 계속 하면서 금방 식어요. 그 국물이 금방 식어요. 근데 추운 지방에서 먹는 울면은 똑같은 우동인데 거기다 뭐예요? 국물에다 녹말가루를 집어넣죠. 녹말가루는 별로 맛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 점성만 있는 점성. 그래가지고 국물이 움직이질 않고 루라 루, 겔, 잼처럼 뜨거운 그 예? 잼 덩어리 같은 국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먹을 때까지 식지를 않더라. 왜? 국물이 대류를 못해요. 왜? 잼처럼 돼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럼 공간을 얼마나 띄워야 되냐. 많이 띄우니까 대류를 하더라. 그 다음에 너무 조금 띄우자니 뭐 유리처럼 매끈한 재료도 아니고 대략 그래서 10mm 정도, 30mm 뭐 이 정도 띄워주면은 그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또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에서 보시듯이 그 샌드위치 판넬 실내 쪽에다가 은박 단열재를 하나 붙여주고 각재를 대고 또 거기에 뭡니까 각 파이프를 세우고 그래서 은박 단열재를 하나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왼쪽에 그 그림은 그 열 전도로 인한 열 이동입니다. 그게 뭐예요? 단열재 대부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폼, 뭐 또 아이소핑크, 이런 뭐 우레탄 폼, 이런 스펀지 같은 그런 솜 같은 거, 뭐 그라스울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단열재예요. 예.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은 대류로 인한 열의 이동입니다. 대류. 그 뭐예요? 막 이렇게 대류를 하죠. 대류로 인한 열 이동. 그걸 막으려면은 이 공간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그거는 복사열에 의한 열 이동을 막는 거예요. 이 복사열은 중간에 뭐 전도 물질이라든지 그런 다 필요 없어요. 진공 상태에서도 복사는 그냥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이죠. 태양광. 네, 태양광 중간에 뭐 진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 여름철 지붕 남쪽 벽 이 지붕은 은박 열반사 단열재를 꼭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복사열을 막는다. 복사열을 막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옛날에 유리 보온병이 그거예요. 안에다가 은막 코팅을 했죠. 거울처럼 완전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식질 않아요. 복사로 인한 열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열의 전도, 열의 대류, 또 비처럼 가는 열의 복사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 소방관들이 화재가 났을 때 이 은박 단열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화재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 있죠. 그거를 막아줍니다. 달나라에 가는 우주복도 그렇잖아요. 다 그 은박으로 돼 있어요. 복사열을 막아야 됩니다. 이 그림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그 공간 안에 분홍색 그 공간 안에 대류를 못하게 말하자면 진공을 해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열 이동이 굉장히 적어요. 열 이동이 뭐 한 10와트. 근데 대류가 잘 되게 그냥 일반 공기를 넣은 그 옆에 그림은 30와트 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어떻게 단열 하는 공간 안에 대류를 하느냐, 대류를 못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에 양지덕 님이 농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농막의 간단한 그 디자인, 평면이라든지 그걸 좀 소개를 해 볼게요. 제가 그냥 그림판에다 전자펜으로 그렸는데, 자, 보통 이제 농막 크기가 20평방미터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3m 폭의 길이 7m, 그러면 37이 21평방미터인데 1 스퀘어미터가 오버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컨테이너는 외곽 사이즈예요, 외곽. 근데 농막을 하다 보면 안에도 뭐 단열재 좀 넣고 하다 보면 중심선 사이즈로 하다 보면은 20평방미터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7 정도 설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평면에서 보시면은 뭐 현관은 뭐 편한 데다가 하셔도 되고, 이제 거실이 있고 그 점점점 쓴 그 옆으로는 뭡니까? 일자형 주방. 그러니까 그릇 있는 싱크볼하고 옆에 뭐 2구 바나 정도, 뭐 전기 바나가 됐던 가스 바나가 됐던,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화장실을 구성을 해놨어요. 변기,
가운데 세면기, 이쪽에 샤워를 달아놨는데 간단하게 뭡니까? 이렇게 스크린, 커튼 같은 거를 치면은 뭐 샤워를 하면서 물도 안 튀길 수 있고 또 뭐 급하면 가족끼리 뭐 글쎄요 이렇게 커튼을 닫아서 프라이버시를 좀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미닫이 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접이식 문을 해야죠. 접이식 문. 그래서 그런 정도 폭이 3m에 한 7m 정도 외경. 그리고 인면을 보시면은 그 주방 위에 천장은 얼마예요? 2m 정도 돼 있죠. 2m. 2m. 그러니까 제 키가 180이니까 요 정도 여유가 있네요. 머리가 달 듯 말 듯한 그런 정도만 이렇게 딱 다락 천장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다락 천장 밑이 한쪽은 주방, 반대편은 화장실이 되죠. 그래서 사다리를 고정식 계단을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이렇게 또 부착했다가 또 이렇게 떼어놨다 하는 사다리를 하시던지 간에 그 다락을 하나를 해놨어요. 그러면 다락은 침실 역할을 한다. 다락 높이는 대략 뭐 1.2m, 1.3m, 그 이제 다락 규정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대략 1.6m를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윗공간을 다락으로 쓰고 그 밑에는 거실처럼 좀 비워놨어요. 널찍하게. 그래서 농막을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봐도 된다 이겁니다. 그 확대된 평면도 보시면은 조금 이제 배치는 그건 다르게 했어요. 주방을 기역자로 하고 주방 뒤에 화장실이 있고 그 빨간 점선 그 윗부분이 다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양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관 재질이 앞서서 잠깐 보셨지만은 칼라 철판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요거는 뭐 징크 패널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지난 영상에도 징크 판넬도 종류가 많아요. 뭐 리얼 징크,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 징크 뭐 많은데 이게 실제 전문가들은 금방 아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 징크 판넬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징크 판넬 종류 그거 좀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게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 않는 집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 공간 이제 사진을 몇 장 지금 여기 실어놨는데 계단 밑 공간은 또 수납 공간으로도 쓰고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덕님 자작으로 아마 직접 농막을 지어 보실 생각인데 참고하시고 제 지난 영상에도 뭐 농막, 뭐 이동주택, 뭐 이런 거 하여튼 있을 거예요. 제 지금 영상이 한 170개가 되니까 거기서 한번 또 참고될 만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자 양지덕님 질문에 대해서 농막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